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 세금 톡톡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얼굴 이창근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승호빈 다솔의 이창근 세무사라고 합니다. 지금 처음 촬영이라 많이 긴장되고 떨리고 이제 그러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설레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제 하투하투 구독자님들한테 이제 어려운 세금, 멀게만 느껴지는 세금을 좀 더 쉽고 재밌게 그렇게 들려드리도록 좀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세무사님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드디어 10,000명을 달성했습니다. 박수 크게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앞으로 15,000명, 20,000명 쑥쑥 성장하는 채널 되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네,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절세 꿀팁 준비해 주셨을까요?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주로 이제 배우자 상속공제 관련한 얘기들이 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배우자 상속공제와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배우자 상속공제라고 하면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으면 세금을 줄여준다는 뭐 그런 뜻인가요? 네, 이게 완벽히 딱 정확하진 않은데 이제 보통은 그렇게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근데 이게 배우자 상속공제는 말 그대로 이제 배우자가 있다면 세법으로 이제 정해놓은 공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제 상속재산에서 이제 빼주는 그런 제도예요.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상속세가 이제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제 상속세 부담을 좀 줄여주는데 이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조금만 더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왜 배우자와 관련된 공제가 만들어져 있는 걸까요? 상속은 배우자도 받지만 자녀들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자녀분들도 이제 받을 수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자녀 1인당 5천만 원씩 공제해주는 자녀 공제라는 제도도 물론 있어요. 물론 있는데 왜 특별히 배우자만 이렇게 따로 이렇게 떼내서 공제를 더 많이 해주느냐, 이제 왜 이제 그런지 이유를 알아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살아가면서 재산을 같이 형성을 하게 돼요. 재산을 이제 같이 불려 나가는 건데 이제 그 상태에서 배우자가 이제 딱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그 재산을 누가 얼만큼 불렸는지 이게 딱 나누기 애매하다는 거죠. 아, 배우자가 상속받는 거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재산을 불려나가는 과정에 배우자가 기여했으니까 그 기여분을 그렇죠. 생각해 주는 건가요? 네, 그렇죠. 정확해요. 네. 이제 배우자가 기여했으니까 그분을 좀 고려를 해주는 건데 그리고 이제 보통은 고령의 배우자가 혼자 남겨지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고령의 배우자가 혼자 남겨지게 되면은 가장 첫 번째 큰 문제는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경제력을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배우자 상속공제라는 제도를 또 두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배우자 상속공제를 너무 많이 해주게 되면은 고액 자산가들한테 오히려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는 이제 역차별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도 규정이 또 이제 들어와 있고요. 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배우자만 있으면 무조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아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건가요? 이제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이 되려면 두 가지를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인 상속 개시일 현재 배우자분이 이제 살아 계셔야 돼요. 배우자가 이미 돌아가신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가 되게 되면 이제 배우자 상속공제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살아있는 배우자가 계시더라도 이제 민법상으로 혼인 관계에 있으셔야 돼요. 요즘에 이제 간혹 보면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같이 사는 분들이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사실혼 관계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그때도 배우자 상속공제는 받을 수가 없게 되세요. 법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네요. 혼인 신고가 네, 되어 그렇죠. 있어야 혼인 신고가 되네요.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공제액이 얼마길래 상속세 부담이 이렇게 크게 줄어든다는 거죠? 공제액이 생각보다 클 수도 있고 작으실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까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배우자가 이제 뭐 한 푼도 상속받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5억 원보다 좀 이제 아래로 상속을 받더라도 무조건 최소 5억 원은 공제를 해주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배우자가 많이 상속받을수록 공제액도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러면은 고액 자산가 분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예 배우자한테 다 상속을 해버리고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말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배우자에게 많이 물려줄 재산이 없는 분들은 굉장히 좀 속상하시겠는데요? 그쵸. 네, 그래서 저도 좀 많이 속이 상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속상하세요? 네, 많이 속상하죠. 네. 네, 그럴 만한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이런 속상하실 분들을 위해서 한도 규정이 아까 들어와 있어요. 아까 제가 그 역차별 문제를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형평성을 고려해서 한도 규정이 들어와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고액 자산가분들이 조금 속상해지시겠죠. 네. 그럼 배우자가 30억 재산을 상속받으면 30억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배우자 상속공제를 계산하는 법정 공식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띄워드리는 자료를 보시면 될 텐데 공식만 보면은 여기 이제 최저값이 2개가 들어있고 막 이러니까 엄청 복잡하게 보여요. 네. 그런데 이제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그 전체 금액에서 이제 5가지 정도를 드러내게 돼요. 금액을.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억을 상속을 받으셨다. 그런데 여기서 채무를 드러내고 뭐 공과금을 드러내고 이제 이런 식이면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금액이 30억 원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도가 30억이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 전체를 다 받기는 좀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았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뭐죠?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상속공제를 받은 만큼 세금을 안 내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35억 원을 상속받은 경우인데요. 돌아가신 분이 35억 원을 남겨주셨고 배우자 1분 그리고 자녀 2분이 계신다고 했을 때 배우자가 이제 법정으로 최소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5억 원의 7분의 3. 그러니까 이제 15억 원이 돼요. 법정 상속액이. 그런데 이제 아까 앞서 봤던 이제 한도 규정하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한도액이 15억 원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상속 재산을 5억 원 이하로 받게 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한 5억 원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상속 포기를 한다거나 혹은 이제 5억 원 이하로 받게 돼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를 받게 되실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5억 원보다는 많이 받고 15억보다는 이제 조금 받는 경우인데 그때는 이제 상속받는 그 금액 자체가 상속 공제액이 되게 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15억 원을 초과해서 받게 되는 경우인데 이제 이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도 규정에 딱 걸리게 돼요. 그래서 뭐 20억 원을 상속받든 30억 원 상속받든 이제 법정으로 정해놓은 금액이 15억 원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한도액이 되고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15억 원이 딱 공제액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럼 한도까지 공제를 받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되니까 5억 원을 공제받는 것보다 당연히 최대로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일단 네, 쉽게 생각하면은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당장의 상속세는 많이 줄어들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이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배우자가 이제 재산을 많이 상속을 받게 되면 그 상속받은 재산이 언젠가는 다시 또 자녀들한테 가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때 또 상속세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럼 배우자가 많이 받은 만큼 많이 상속이 되고 그러면 이제 상속세액이 또 많이 늘어나요. 그렇게 되면은 이미 상속세가 과세됐던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가 한 번 더 과세되는 이제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해소를 해주기 위해서 단기 재상속에 대한 그 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상속을 하실 때 좀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최적의 그 상속 공제액을 좀 계산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네요. 배우자 상속 공제액을 단순히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으로 기억하기엔 세심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좀 있네요. 맞죠. 좀 세심하게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네, 맞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 또 주의해야 할 게 있을까요?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상속세랑 관련해서 세무조사가 나오게 돼요. 이제 그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어떻게 등기가 됐는지 이런 부분도 좀 보게 되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두 가지예요. 이제 먼저 말씀드릴 거는 상속세 신고랑 관련된 부분인데 네. 요거는 이제 상속세 신고 기한은 이제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니까 1월 31일이 돼요. 그때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7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신고 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 그러니까 날짜로 따지면은 내년 4월 30일이 될 거예요. 그때까지 재산 분할 신고를 이제 관할 세무서장한테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신고를 하실 때 뭐 등기나 등록, 명의개서 이런 것들도 완료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등기를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요게 이제 등기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이 등기 종류를 이제 제대로 구분을 안 하셔가지고 등기를 하시면 나중에 좀 크게 낭패를 보실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이제 뭐 협의 분할을 거치지 않고
자기의 법정 상속분만큼 먼저 이제 등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등기가 단순 상속으로 이제 원인이 기재가 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이거를 정상적인 협의 분할로 보지 않아요. 임시 등록? 네, 그렇죠. 임시 그런 등기처럼 건가요? 보게 돼요. 네. 이게 왜냐면은 요게 나중에 이 분할에 동의하지 않는 상속인들이 분할 심판이라는 거를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법원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심판 결과에 따라서 그 비율이 바뀔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럼 세무서 입장에서는 이거는 임시 등기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단순 상속이게 되면.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가지는 상속인 모두의 동의를 거쳐서 이제 협의 분할을 하는 거죠. 이제 협의 분할을 하게 되고 협의 분할 그 계약서에 따라서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등기 원인이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가 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등기를 하실 때 이 원인이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인지 이제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죠. 등기를 할 때 그 원인이 참 중요하네요. 네, 그렇죠. 단순 상속이어도 상속인 건 틀림없는데 왜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등기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충분히 이제 그런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어요. 아니, 어차피 뭐 단순 상속이나 협의 분할 상속은 어쨌든 맞아요. 상속인데. 맞아요. 이 바쁜 시기에. 네, 맞아요. 누가 다 모여서 이렇게 협의도 하고 이럴 시간이 없을 텐데. 근데 이제 문제는 단순 상속으로 이제 등기가 되게 되면 네. 여기에 이제 상속인들 모두가 이제 사이가 좋고 이러면은 해피 엔딩일 거예요. 근데 이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이제 불만이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경우에 이제 단순 상속으로 등기가 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분할 심판이라는 거를 법원에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그 분할 심판 결과에 따라서 맨 처음에 등기된 비율하고 다른 비율이 또 등기가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등기원이 단순 상속으로 기재가 되게 되면 세무당국은 이제 언제든지 비율이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이거를 이제 임시 등기로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배우자가 정상적으로 이제 확정된 비율로 재산을 상속받았다라고 이제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5억 원으로 제한되는 이제 그런 낭패를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상속세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등기 등록 명의 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이것이 먼저 완료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등기 등을 하는 경우 등기 원인이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이어야 한다. 네. 맞나요? 네, 저보다 훨씬 나으시네요. 아유, 네네. 그럴 리가요. 네. 네, 처음 뵙는데 거의 진짜 정리의 달인.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오늘 이창근 세무사님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긴장하시지도 않고 늘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편안한 설명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최용준 대표님께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편안하게 쉬시면 될 것 같다고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제가 들어가자마자 네. 이거부터 먼저 네, 바로 네, 얘기해드릴게요. 이거는 근데 영상 나오기 전까지 제가 비밀로 좀 네, 해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저희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